그러나 달이 차면 기울듯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회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역사에서 반복되듯 부정부패와 비리.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인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금액으로 정부 예산의 10%인 7천억 원, 2023년 물가지수로 환산하면 3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장영자가 사기로 횡령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이 돈에서 나온 뇌물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또 전두환 처가와 장영자가 연관되어 있어서 이 횡령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라는 발칵 뒤집혔고 50 실세인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내무부 장관, 안기부장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최측근인 허화평과 서삼수는 전두환에게 대통령 친인척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라고 건의했죠.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은 이에 발끈하며 이들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회의 2인자였던 노태우는 겉으로는 전두환에게 충성과 우정을 보여줬으나 속으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말이 2인자였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특성상 2인자는 엄청난 견제와 갈굼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잘못하면 혼내고 오죽했으면 전두환에게 갈굼당하고 서러워서 한강에서 펑펑 울었다는 썰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이 균열은 가속화됩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두환은 주요 요직에 자신의 최측근들을, 즉 전두환계 하나의 멤버들을 앉히고 자신이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노태우를 꼭두가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상황 정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노태우,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달리 직선제로 당선되었고 전두환 정권의 부패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에 전두환계 청산의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바로 전두환의 세자라 불리우는 박희도와 오른팔 장세동을 비롯한 전두환계를 하나 둘씩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와 정계에서 전두환계가 없어진 자리에는 자신이 구사단장 때부터 키워온 신복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전두환까지 백담사로 귀양을 보내버리죠. 이 장면은 응답하라 1988에서 잠깐 나옵니다. 이때부터 노태우는 자신은 보통 사람이라며 전두환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 국정운영 초반에는 지지율이 꽤나 높았죠. 그러나 자신의 임기가 슬슬 끝나가자 훗날이 걱정되는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과 3당 합당하며 이들을 구워 삶으려 했으나 YS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죠. 이들과 더러운 동거를 오래 할 생각은 없다라며 YS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거의 다 먹어버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버립니다. 계획이 잘 되지 않자 뒷날이 불안한 노태우는 자신이 신청했던 전두환계를 다시 군대 요직에 임명하였습니다. 전두환계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함께 하나회를 합치려 함과 동시에 YS가 대통령에 올랐을 때 자신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YS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여차하면 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27살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구선 국회의원, 초산 테러를 당하고 같은 연금에 처해지면서도 정치를 해왔던 YS는 대쪽 같은 강철인간. 1993년 2월 25일 드디어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고 바로 하나회 숙청에 돌입합니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와 과정을 밟을 경우 극단적으로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기에 숙청 작업 내용을 최측근들과만 공유했습니다. 3월 5일 49기 육군 상한학교 졸업 임관식에 참석한 YS, 여기서 살짝 군 개혁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죠.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국민의 참된 사랑을 받는 군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 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김 대통령은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뒤인 3월 8일을 시작으로 김진현 육군참모총장, 서완수 기무사령관 등 군대 내 존재하는 하나회 숙청작으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누군가 하나회 명단이라며 육사 20기부터 36기까지 142명의 이름과 소속이 적힌 문서를 살포했고 이게 매스컴을 타며 전 국민이 하나회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됩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사조직이 실존했고 이들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에 분노했고 하나회 숙청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차 때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3차 때는 1, 2, 3군 사령관이 분갈이 되었고 4차 때는 그 밑에 군단, 사단장들까지도 숙청하죠. 기존 국군 수뇌부가 거의 없어지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청의 피바람이 불며 군대와 장군들을 압박하자
군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무신 정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은연중에 불편함을 표하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숙청 작업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발한 사람들은 다 예편시켜버리죠. 이 4차에 걸친 숙청으로 인해 하나의 멤버들은 군 주요 보직에서 다 밀려나게 되었고, 남아있는 멤버들도 실제 병력을 지휘하는 임무를 하나도 없게 되며 쿠데타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로도 YS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금융실명제를 하나의 숙청과 마찬가지로 전격적으로 공표함을 이뤄냈고, 민족의 정기를 세운다는 취지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하는 등의 정책 행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를 겪으며 최저 지지율을 지닌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맙니다. 1961년 박정희부터 전두환을 거쳐 1993년 노태우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주무르던 군인 세력을 단 몇 달 만에 모두 숙청하면서 30년이 지난 2023년 지금까지도 우리는 군부의 개입이 아니라 평화로운 선거를 통한 정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YS가 아니었으면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없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군부 독재자에 의해 지배받으며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